시장을 이기는 작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 일부 정철진입니다.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자, 그간 말들이 많았던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대중국 규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K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자, 규제 내용을 좀 보면요. HBM2 이상 경우 미국과 관련된 기술을 썼다면 절대로 중국에 수출이 안 되거나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현재 이 중국 관련한 반도체 수출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큽니다. 마이크론은 아예 없죠.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예외 조항을 거기에다 뒀는데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는 알아서 중국 규제를 잘하고 있어서 이번에 빼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특이한 상황은 간밤에요. 이 어플라이드 머틀리어스, 램 리서치 같은 미국의 장비 업체 주가 오히려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들과 거래하고 있었던 중국 기업들은 이번 반도체 규제에서 또 제외를 시켜줬던 거죠. 또한 진짜 갑중갑이라는 TSMC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볼까요? 역시 중국은 아니어도 HBM3 이상 여기저기에서 불티나게 팔리니까 간밤에 전혀 주가에 타격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가장 큰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삼성전자를 투매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을 게 있습니다. 선반영 그리고 규제가 나왔으니까 불확실성 제거인데요. 자, 부디 이게 좀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뒤통수를 계속 치고 있는 미국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 증시 간밤에 또 좋았습니다. 다우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에 최고가를 또 경신했는데 그 선두에는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1년 만에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자율주행 관련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죠. 버전 13이 나왔는데 과거 인기 드라마 정격 제트 작전을 연상케 합니다. 버튼만 누르면은요, 이 차고에서 자동 출발하고 또 차고로 자동 주차하는 능력을 이번에 장착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자율주행, 우주항공 관련한 규제를 싹 다 철폐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장에서도 역시 자율주행을 비롯한 일론 머스크의 테마 또 테슬라 테마가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하기가 참 힘드시죠? 코스피 거래대금이요. 엊그제가 7조, 코스닥까지 합쳐도 16조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대금 40조에 육박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그간 올랐던 섹터들 뭐 큰 악재도 없는데 61선, 121선까지 다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 랠리, 머스크 랠리가 끝나야 K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작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트랙터, 이양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쭉 빠지다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거의 40% 넘게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불법 이민자 추방에 그럼 농사 누가 짓습니까? 미국의 트랙터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우크라 재건에서도 항상 앞둔 테마가 농업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대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또 이 회사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서 자율주행 로봇 AI 트랙터 큰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2년 내에 완성품을 또 판매한다고도 하죠. 한때 농슬라, 농업계의 테슬라 이런 별칭도 있었고요. 주가도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급등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 영광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작전주 시간에 바로 이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오늘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바이든이 떠나면서 또 엄청난 고춧가루를 뿌리고 갔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하고 이제 갔는데 확정 발표했는데요. 이게 다 보면은 삼성전자 죽이기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간밤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뭐 4%, 6% 아니 여기는 왜 급등했나 봤더니 자기네와 거래하는 뭐 화웨이 요런 또 요 중국들은 예외 조항으로 싹 다 빼주고요. TSMC 웃고 있고 엔비디아는 전혀 타격이 없죠. 중국 아니어도 살 사람 널려 있으니까. 영민 매니저, 이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 이제 미국장 오늘 분위기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강했어요. 다만 우리랑 이제 좀 상관관계가 좀 높은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못 움직이고.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슈마컴이 일단 네. 오늘은 네. 가장 좀 뜨거운 이슈였어요. 회계 부정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거의 30% 가까이 네. 폭등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주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네. 이런 장비 기업들이 올랐는데, 실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도 고점 대비 거의 뭐 30~40%씩 지금 빠졌어요. 빠진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데, 반등의 논리가 참 좀 기분 나쁘죠.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CXMT가 이번에 이제 블랙리스트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이게 안 이제 되죠. 가장 네. 우리 반도체 네. 기업들한테는 좀 충격이고, 사실 이럴 거면 규제를 왜 하나? 지금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이제 창신 반도체, 네. CXMT라고 보시면 되는데, CXMT는 썩 빼놓고 이제 본인들 기업들 거래하는 거는 그냥 다 문을 어찌 허용하고. 보면 틈새를 다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이제 대중국 규제의 방점은 HBM이다. 한편으로 좀 긍정적인 건, 그래도 AI 반도체 시장에 HBM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요걸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HBM에 대한 규제, 물론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가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 수출하는 건 HBM2, 그러니까 HBM2E, HBM3 일부, 네. 뭐 요렇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것도 수출하지 말라 이러고 있잖아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타격을 좀 입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뭐 까놓고 얘기해서 삼성전자 지금 주가를 보시면 뭐 요 악재뿐만 아니라 이미 예견된 거의 대부분의 악재가 이미 다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선반영?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어제도 보시면은 악재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심지어 뭐 장중에 거의 플러스 전환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마지막 고춧가루, 대중국 규제까지 이제 얘기가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하다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분명히 이게 악재가 나온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가고, 호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세론돼서 빠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런 네. 경우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뉴스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이 좀 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의 이제 소멸로 좀 받아들인다라고 보면, 저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삼성전자도 이제 대중국 규제에 대한 리스크, 특히 중국 쪽 사업이 뭐 좀 최근에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미 뭐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악재들이 이제 충분히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오늘은 삼성전자 반등에 좀 무게를 좀 두고 대응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삼성전자 자사주 평소에 한 200만 주씩 사더라고요. 오늘 한 4~500만 주 좀 과감하게 자사주를 좀 사주면은 반등 포인트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려의 아침인데요. 영민 매니저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그래도 좀 오늘 약간 기대가 되고요. K 증시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선반영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맞습니다. 선반영이 너무 빨리 반영하죠. 작용하기를. 준 매니저, 이게 선반영 측면에도 있고 정말 소수설이긴 한데 불확실성 제거 이야기하는 전문가분들도 간밤 새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맞습니다. 확정 발표가 됐으니까 네. 불확실성 제거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게 다 끝났다. 이건 이제 바람이기는 하지만 준호 매니저 맞습니다.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가랑 무관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성장률 둔화로 먼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부장도 50에서 다. 뭐 60% 가까운 좀 하락이 다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미 뭐 대중국 관세가 그리고 규제가 더 강화된다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다라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된 거지,
또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사실은 또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겠지만 또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를 크게 올릴 만한 어떤 큰 모멘텀도 좀 부재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뭐 슈마컴이라든지 또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눴지만 그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까지 고스란히 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뭐 슈마컴의 회계 분식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사실 국내 반도체 섹터의 투심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의 어떤 하락을 이끌 만한 어떤 그 모멘텀은 부재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 만한 어떤 모멘텀도 여전히 좀 부재한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그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큰 게 나왔잖아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끝난 정부고 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또 대중국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새판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준호 매니저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줄줄이 이제 이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가 이제 들어섰을 때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논리는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돼서 우리 시장을 막 살리고 한다는 건 아니고. 코스피 막 2,800, 막 3,000 간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나오고 나면 악재를 이제 선반영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뭐 5만 원 후반에서 한 6만 원 정도 수준, SK 하이닉스도 한 17만 원 정도 이상 수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최소한 기술적인 이제 반등 정도는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대중국 규제와 관련된 이제 뭐 마지막 이제 방점은 이제 나온 거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건 업황의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HBM3E 8단 12단 실제로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또 온 디바이스 AI. 여러분들이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게 레거시가 안 좋다라는 논리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거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 시장이 온 디바이스 AI로 이제 팽창을 해서 메모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제 좀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또 역시나 또 온 디바이스 AI 개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황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기류 더 이상 이제 AI 반도체 HBM 이게 아니라 이제 레거시 쪽도 회복이 좀 될 수 있다. 이 AI 산업이 팽창함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진행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때요? 이제 제가 앞서 삼성전자 죽이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음모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HBM3E를 엔비디아가 계속 안 넣어줬잖아요. 삼성전자 혼자 고립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확인됐듯이 49,000원대에는 오너 일가의 이 주식담보대출이 털리는 그 기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물론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오를 수가 있지만 만에 하나 또 급락을 해서 이게 또 5만 원이 또 깨진다. 이래버리면은 이번에는 삼성전자도 나올 대응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딱 5만 원 깨지자마자 이제 거의 10조 가까운 자사주 매입이 나왔죠. 바로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또 나올 만한 어떤 대책은 없는데 일단 저는 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이제 삼성의 어떤 이제 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10조 자사주 매입도 어떻게 보면 이건 단발성으로 시장을 좀 반발 매수를 유입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시 한번 그 삼성전자의 맞습니다. 상승을 견인할 만한 강력한 재료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 내년 1월 달에 CES 행사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AI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CES 행사 전후에 또 삼성전자의 어떤 그 휴머노이드 로봇, 또 웨어러블 로봇 아니면 앞으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야 투자자들도 투심이 좀 회복이 되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 비전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지난번에 사전단 인사도 끝났고 또 임원진 인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강력한 어떤 로드맵이 발표가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이런 가운데 좀 워낙 요즘 소문이 많이 도는데 삼성전자 뭐 로봇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이다. 이런 것도 여기저기서 또 정보들이 돌고 있어서
흉흉합니다. 그래도 오늘 두 분의 전문가들 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불확실성 제거는 맞잖아요. 네. 그동안 규제 어떻게 될까 네. 하다가 요 정도였었구나. 물론 트럼프 건 남아 있지만은요. 거기에 한번 희망과 기대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개장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단 반도체 소부장들 주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준호 매니저,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세상이 아니죠. 전 세계 주식시장은 머스크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뭘로 우리가 일발을 갑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저야 계속해서 뭐 트럼프나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에 네. 좀 순응하자라는 전략으로 따라갔잖아요. 계속 네. 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갑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발언과 함께 XAI에서 AI 게임 스튜디오를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젠 VFX 특수 효과 관련된 스튜디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덱스터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 최대 영화 배급사인 CJ ENM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요. VFX 시각 특수 효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CG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그래서 국내외 영화 그리고 요즘에 OTT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표작들이 어떤 레퍼런스를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제 대표작은 덱스터가 직접 제작한 신과 함께 시리즈들 네. 거기에 있는 VFX 그리고 CG 관련된 제작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7월 달에 넷플릭스와 이제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해서 네.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경성 크리치 그리고 승리호 등과 그리고 또 이제 모가디슈 영화로 따지면 신과 함께 뭐 기생충 같은 작품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무빙 그리고 유유백서 그리고 나이트 오브 더 조디악 같은 이제 헐리우드 제품까지도 계속해서 네, 지금 작품에 참여했다는 점도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가 이제 덱스터 피처스인데 덱스터 피처스가 설립을 통해서 영화 제작 사업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VFX 사업과 영화 제작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2월 26일 날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방영을 네.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사실상 메가 히트를 넘어서 거의 지금 신드롬 수준으로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엮인 사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명동만 가도요.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영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명동 일대에서 굉장히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상태의 인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시장 기대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예고편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에 따른 시장 반응도 굉장히 호평일색, 네. 뜨거운 반응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12월 26일 날 오징어 게임 시즌 2와 함께 다시 한번 K 컨텐츠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 아울러서 또 최근에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난번에 31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 그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뭐 이제 방중과 또 그리고 이제 방안 관련해서 좀 서로 각각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한중 관광장장회담이 5년 만에 개최가 됐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제 무비자 관광비자가 거의 15일에서 30일로 30일 연기됐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이제 해빙 무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더 더 강화된다고 했을 때,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네. 오히려 지금 한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또 K 컨텐츠, 또 엔터, 뭐 게임 같은 대표적인 이제 국내 영화 산업 자체가 더욱더 부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도 좀 덱스터가 좀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게임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발언과 함께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겠다라고 좀 발언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움직였던 게 국내 게임주들이 아니라 이 VFX 관련된 스튜디오 아니면 XR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M83이라는 기업도 어제 뭐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시간에까지 네, 이제 반등 맞아요. 흐름이 쭉 나와주기도 가더라고요.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1월 달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이미 오픈해서요. 그 안에서 뭐 XR 관련된 뭐 비대면 콘서트 또 그리고 뭐 VP를 활용해서 앞으로 XR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AI 게임 스튜디오도 같이 좀 맞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개별 모멘텀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어떤 방영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K 컨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과 부흥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전부터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도 꾸준하게 영위를 해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버추얼 프로덕션, 디지털 휴먼 그리고 NFT 사업도 꾸준히 지금 3년 가까이 영위를 했던 부분들도 이제 두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5년도는 덱스터와 K 컨텐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실적 가시화가 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덱스터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덱스터. 우리 영화 보면은 특수 효과, 경성 크리처라는 거 보면 막 그때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런 비주얼 하는 그런 VR 그런 업체인데요.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지금 게임 관련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또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콘텐츠 회사들 엮여 있죠.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오징어 게임 시즌 2 여기에도 이제 특수 효과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필요하니까 요 두 개 모멘텀인데 준호 매니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게임은 뭘까요? 일단 일론 그냥 머스크 이런 게임은 아니겠죠? 축구 같은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것 네. 또한 이제 AI가 접목된 네. 게임인 것 같고요. 또 게임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또 블리자드가 하고 있는 롤인가 그 게임에서도 네. 지금 뭐 세계 1위 랭킹 1위의 어떤 영상을 또 올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자체적으로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광이기도 한데 네.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이제 그 첨단 산업을 더욱더 AI.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게임 산업을 또 이제 그 차량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나고 나면은 항상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옳았던 부분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하더라고, 다 하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게임 산업을 부흥을 해야 할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튼 게임 쪽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으로도 게임 섹터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게임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K 컨텐츠의 부흥과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같이 좀 한알용 맞물릴 하나 수 있습니다. 있기 그거 때문에 세 번째 오히려 있을 수 이제 있었어요. VFX와 또 그리고 CG 관련된 국내 1위 기업인 덱스터는 기술력도 있을 뿐더러 또 영화 제작사이기도 해서 일단 신과 함께가 시즌 2까지만 나오고 시즌 3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후반 작업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신과 함께 시즌 3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오징어 게임도 시즌 2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즌 3까지 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오징어 게임의 어떤 열풍이 당분간은 이 K 컨텐츠의 열풍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과는 조금 무관하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겠다. 최근에 엔터도 그렇고 게임스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K 컨텐츠 그렇죠.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큰 조정, 2, 3년 가까운 조정 이후에 최근에 반발 매수가 바닥에서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인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조정이 나와봐야 제한적이고 오히려 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덱스터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전략 갈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였던 8,320원을 일단 한번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라인대는 좀 시간 문제이지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7,100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는 아니지만은 게임의 앞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게임 아마 XR 먹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한 이슈 하나 오징어 게임 시즌 2 네. 한알령 해제. 한알령 해제는 요즘에 엔터 게임 모두 밀고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 재료이기도 합니다. 영미 매니저 네. 한 세 가지 중에 다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덱스터의 붙이기 종목. 일단 오징어 게임으로 하면 오징어 게임. 원조 이제 네. 테마 수혜주는 네. 아티스트 컴퍼니잖아요. 컴퍼니,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이정재. 유나이티드 요 기업이 이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정우성 배우가 조금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주목을 못 받았는데 네. 어쨌든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가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정재죠. 분명히 네. 다시 한번 이제 특히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이정재 배우가 네.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될 거다. 이게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나중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제 딱 시작하고 나서 전 세계 몇 개국에서 뭐 1등이다, 됐다. 뭐 어쨌다 네. 이런 얘기들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네. 그게 단계별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테마로 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붙이기 종목은 그게 그다음에 이제 아닌가요? 아까 요 종목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M83 사실 이제 XAI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맞아요. 가장 먼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M83이라고 네,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스코넥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처음에 첫날에 이제 그 XAI 얘기 나오고 이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어찌 보면 이건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미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20대 남성들의 이제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 게임 하드를 이제 던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이 좀 되다 보니까 스코넥, 뭐 덱스터, M83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 M83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시간의 네. 시장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제 테마는 말 그대로 먼저 이제 출발한 종목들이 또 시세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또 신규 상장된 종목들 많이 빠져 있는 신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M83을 저는 이제 붙이기 종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덱스터에 붙이는 종목 M83 상장된 지도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또 여기도 AI도 약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AI 이제 가세해서 맞습니다. 크리에이터 이런 비주얼적인 뭐 그런 측면들 많이 하고 있어서 3D 관련한 기술입니다.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게임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2D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뭐 3D 뭐 VR XR 이런 게임에 거겠죠. 뭐 AI 이게 가상 휴먼 뭐 이런 것들이 가상 휴먼, 결합된 네.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러겠죠. 게임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아직 네. 게임을 뭐 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요즘 같은 장에선 또 이렇게 머스크 한번 나오면은 맞습니다. 그 쭉쭉 하니까 디아블로 게임을 계속 하면서 세계 랭킹 1위까지 갔는데 그 안에서 뭔가 문제점을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네, 일론 머스크가 네. 디아블로 게임을 하면서 세계 1위 랭킹 1위까지 갔는데 자기가? 네, 그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공개했던 영상이 레벨 한 150단계였는데 그걸 네. 2분 만에 깨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 디아블로 세계 랭킹 1위가 이제 일론 머스크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인정하는 분위기고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랭킹 순위로 돈질이죠, 올라가는 돈질.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제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이제 앞으로 부흥의 어떤 관점 그리고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한 어떤 이제 네. 디스플레이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제 게임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AI 게임, 또 XR, VR 쪽에서도 미국이 첨단 산업으로 계속 크게 간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도 일자리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뭐 너무 규모가 작잖아, 시총 1000억대잖아. 근데 저희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네. 워낙 네, 거래 시장 대금이 분위기가 또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쪽만 갑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가이드하고 있다라는 것도 또 양해해 주시고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미 매니저 네. 오늘 같은 날 어디로 일발을 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예.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막 제약바이오 이제 다 끝났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워낙 많이 하니까 예.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하시잖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도 유한양행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거 한번 설파를 좀 해드렸었고 어제도 제가 장 끝나고 이제 공개 방송 어제 이제 알테오젠이 조금 올라가긴 했었는데 아직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제 확신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서 연말에 랠리 그리고 이제 내년 연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학회 모멘텀까지 지속적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약간 좀 잠잠하니까 알츠하이머, 네, 치매 치료제와 네. 관련된 이제 네.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국내 가장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급부상을 해야 되는 종목이 예. 오늘 제가 소개되는 퓨처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퓨처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립선암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로 많이 알고 저도요. 계시는데 네. 그건 이제 좀 기본이고 예. 그걸 이제 깔고 원래는 이제 퓨처캠이 이제 방사성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지난 11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나네마 레카네맙. 네. 그 제품명은 레캔비라고 이제 보시면 레캔비. 돼요. 네. 레캔비가 이제 품목허가 받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시판이 시작됐어요. 네. 품목허가는 이미 한 6개월 전에 이제 받고 나서 요번에 이제 정식 출시가 됐는데 아쉽게 이제 급여 적용이 되진 않아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환자 개인이 이제 다 부담을 해야 네. 된다라는 예.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어떤 뭐 개인의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손보험 네. 혹은 안보험 뭐 이런 데서 뭐 적용이 되는 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처방을 받고 나면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강보험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1년 연간 기준으로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최소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서 예. 미국, 일본의 이제 가격과 비교해 보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예. 레캔비 1년 동안에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비용이 좀 든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비용이긴 한데 사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는 어찌 보면 이 진행을 늦추는 게 가장 좀 결정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레캔비뿐만 예. 아니라 이제 도나네맙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기전 항체 기반의 이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일본의 에자이 제약하고 미국의 이제 바이오젠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네. 개발한 치매 치료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치매 치료제는 과학적으로 원인이 뭐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이 된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인 자체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치료제를 만들기도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최근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이 항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 이제 베타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우 단백질 요런 이제 단백질들이 뇌 속에 이제 축적이 좀 되면서 뭔가 뇌의 기능을 좀 방해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런 축적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나 이제 타우 단백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제거하거나 진행을 늦추는가. 요런 방식으로 이제 알츠하이머 예.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1,795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해서 18개월간 진행을 했는데 임상의 결과를 보면 위약군 대비해서 27% 정도 진행 속도를 늦췄다라는 이제 효능이 입증이 좀 예. 되고 6개월 전에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대전제가 이거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중기 이상이 돼버리면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행되나요? 네, 진행이 그래서? 빠르게 이미 돼버린 예, 상태이기 예. 때문에 중기 이상의 이제 환자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효과도 없는 중기 이상의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츠하이머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를 먼저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펫CT 진단제를 이제 출시한 회사가 바로 네. 퓨처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임상을 할 때 일라이 릴리가 이제 네. 개발한 도나네맙은 국내에서 임상을 할 때 퓨처캠이 공동 파트너로 같이 이제 임상 진단을 진행을 할 정도로 기술력에 있어서는 입증을 좀 받고 있고 최근에 또 레캔비가 출시된다는 얘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치매 조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 키트나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수혜주로 이제 부각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 이상은 이제 아직 소용없고 초기에 환자들한테 처방을 했을 때 한 27% 정도 진행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효과가 확인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진단제가 좀 중요하다는 거. 그 진단제를 이미 2018년부터 상업화하기 시작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 퓨처캠이고 그 진단제는 또 급여 적용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적인 이제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퓨처캠을 요 이제 알츠하이머 진단제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됐던 게 전립선암 신약 네. 경쟁작인 이제 플루빅토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공개한 고용량 이제 임상 이상 결과도 굉장히 좀 탁월한 효과가 좀 있었다. 근데 주가는 결과 발표하고 나서부터 그냥 세론 돼가지고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거의 뭐 연초 수준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의 벽은 갈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텀 피싱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좀 왔다라고 보고 오늘 퓨처캠을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뭐 가격 전략 바로 볼까요? 말씀드리면 어제 종가가 이제 16,600원 정도였으니까요. 어제 종가 근처 뭐 16,000원, 17,000원 요 구간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앞으로 이제 또 이 전립선암 신약 같은 경우에도 또 빅파마와의 협력이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좀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이제 가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굉장히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발 영민 매니저는 퓨처캠으로 향했습니다. 방사성 진단인데 특히 이 전립선암 쪽에는 치료제까지 나와서 우리는 네. 이제 이 전립선암 관련한 진단과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치매 쪽에서도 오히려 네. 크게 보면 레캔비 맞습니다. 수혜주 테마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레캔비라는 치매도 초기에 이게 약효과가 있으니까 네. 진단이 중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동안에 좀 보면 이 레캔비 수혜주의 피플바이오, 동성제약 뭐 이런 것들만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퓨처캠이 없었는데 네.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레캔비 테마에도 또 퓨처캠이 앞단에 있다. 또 이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네. 레캠 아니 퓨처케어에 붙이는 종목. 저는 좀 시장에 순응하자는 의미에서 네. 일단 AI 의료 최근에 18일 날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윗 그 X 계정을 통해서 예. 일단 앞으로 의사와 이제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AI가 그 수준까지 따라가는 시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AI 의료 쪽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또 이제 AI 의료 쪽의 어떤 규제를 빠르게 또 철폐시킬 수 있고 좀 풀겠죠. 특히 또 본인도 이제 뉴럴링크라고 네. 그 사람의 뇌에 또 칩을 심는 예.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규제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캐나다에서도 임상을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AI 의료와 AI 신약 개발 쪽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판단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을 좀 다픽 종목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네, 예, 셀바스 AI에 있는 네, 맞습니다. 셀바스 계열사인 셀바스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오, 그래서 네. 예전에 이 기업이 또 해리스 수혜 종목으로 묶이기도 했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체선부 분석기. 그러니까 사실 체선부 분석기는 인바디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네. 있어요. 우리가 헬스장 가도 우리가 바로 체선부 분석하면서 맞아요. 체중이나 뭐 그리고 근육 이런 부분들을 다 좀 체크할 수가 있는 건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좀 가성비를 앞세우는 저 체선부 분석기를 지금 이제 출시를 하기도 인바디에 했었고 도전합니까? 맞습니다. 네.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조금만 뺏어온다고 하더라도 셀바스 헬스케어의 어떤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좀 급증할 수 있고 일부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셀바스 헬스케어의 또 그 기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조금씩 뺏어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전 자동 혈압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의 이제 울트라 사이트라는 이제 심장 솔루션 진단기기 업체와도 같이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제 해리스 수혜주로 묶였지만 네. 결국 이제 트럼프도 AI와 바이오 쪽에 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또 살포하겠다는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게 AI 의료고 또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AI 의료 쪽에 첨단 산업 쪽에 계속해서 규제 완화와 긍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 AI 의료기기와 AI 신약 개발 업체들은 그래도 이 바이오 섹터의 최근의 어떤 차익 매물에 조금은 빗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셀바스 헬스케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호 매니저는 철저하게 지금 일론 머스크를 따라가고 있는 이제 순응하고 네,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방금 이야기한 이 뉴럴링크도 저희가 네. 한번 시간 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칩을 네, 우리의 이제 신경세포 뇌에 들어가게 되고 또 몸에다가도 이제 맞아요. 박는다고 하고 근데 또 머스크가 말하니까 또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근데 그 임상 실험 그 영상을 봤는데 네. 가만히 이렇게 사지마비 환자가 네. 눈만 껌뻑이고 생각만 해도 실제로 테트리스 화면 게임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되더라고요. 간단한 네. 게임 같은 것도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또 혁신적인 또 기술이 아닌가. 근데 이제 약간은 도의적인 어떤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거야말로 네. 이제 규제 리스크인데. 네, 규제 아. 리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된 이상 네. 전폭적으로 이걸 이제 또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인간의 몸 속에 칩을 이식한다는 이건 것 자체가 정말, 예. 사실 예전에 이제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본인이 뱉어놓은 말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본인 실험한 회사도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뉴럴링크. 이제 뉴럴링크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또 과학적인 또 진보를 좀 이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AI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프라 차원에서 이제 투자가 지금 진행이 좀 된 거고 예. 뭔가 이제 이게 융복합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산업을 꼽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AI와 의료가 결합된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대장주로 이제 뭐 루닛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닛이야말로 또 미국 시장 진출했을 때 네.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 이제 수혜를 또 입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연계를 좀 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또 머스크 트레이드의 수혜주가 이제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변호사, 의사, 자기의 기술력으로 다 네. 커버할 수 있다. 회계사도 네, 마찬가지. 회계사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FA 멍청이 하면서 우리 방산주를 또 네. 머스크가 다 맞습니다. 급락시켰잖아요. 아, 일론 머스크 참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까? 네. 일단 당분간은 수능하자. 네, 당분간은 수능하자. 네. 저희 바이오 갔으니까 요 오늘 속보 나온 것도 볼게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이치 산교에 에너르라는 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알테오젠에 네. 그 네, 네.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지방 네, 피하 네. 주사로 바꾼 요 기술이 여기도 이제 다 우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다이치 상표 나왔어요. 네, 계약 금액이 일본의 이제 나왔습니다. 다이치 상큐 쪽으로 에너투 어찌 보면 이제 ADC 치료제 중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의약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요 에너투의 이제 독점적인 또 기술을 이제 공급한다. 그게 이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에 네. 따른 따른 이제 계약금 2천만 불. 2천만 불. 원화 기준 어제 이제 뭐 환율이 1,400원 조금 넘었으니까 네. 280억 정도 요렇게 이제 수령을 했다. 요게 이제 오늘 공시가 나온 거예요. 이건 이미 뭐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표면화된 거였기 때문에 영문메일을 이야기해 네, 주셨잖아요. 계약금 수령을 네. 이제 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덧붙여서 어제 이제 알테오젠 뭐 반등을 좀 해가지고 30만 원 이제 최근에 조금 바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게 우리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하는 거. 네. 아니 알테오젠이 이렇게 기술 이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조 단위 이상의 돈을 벌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2천억 원이 없어가지고 네.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뭐 유증을 검토하고 있다고 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로얄티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계약금과 마일스톤 정도를 이제 수령하고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 주가가 아무리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 가도 알테오젠에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미 발행해 놓은 주식이 가치가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회사의 현금 흐름 유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발행한 주식이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이 그 주가가 올라갔다라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 알테오젠이 자사주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사주를 판다면 그걸 이제 매각한 자금을 이제 현금으로 받게 네.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돈을 융통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그 기업의 현금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 현금 흐름이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알테오젠이 이제 앞으로 키트루다 SC가 이제 상용화하게 되기 시작해서 그에 따른 이제 로얄티를 로얄티. 수령하게 되고 네. 에너투도 이제 임상 막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개발이 끝나면 그에 대한 또 로얄티를 받게 되고 그러면 네. 이제 그게 현금 유입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거나 투자하는 데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이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자금 조달을 좀 해서 공장이나 이제 설비를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고 공장 설비 투자하는 목적 자체도 알테오젠의 어떤 기술력이 외부 유출되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키트루다 SC 이제 상업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전 단계의 설비 투자를 이제 진행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환 전환 우선주를 3자 배정으로 뭐 기간이 됐든 외공이 됐든 이제 3자 배정으로 이제 발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이치 상큐 에너투 2천만 달러입니다. 계약금 받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약간 그 우선주 발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민 매니저는 이제 로얄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계약금과 마일스톤으로는 좀 약하죠. 예.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상품이 판매되고 매출액이 나와야 거기에서 이제 마진이 로얄티 오죠. 남고 그 돈 네. 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하고 인력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기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하고는 이 이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를 가장 발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 네, 간밤에 FSD 버전 13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연령대는 있지만은 준호 매니저도 전격 제트 작전을 네. 아는 세대인가요? 전격 제트 작전? 전격 제트자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몰라가지고 네, 좀 찾아봤거든요. 몰라요. 전격 제트 작전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못 봤어요. 빨간색, 좀 모르겠어요. 저도 빨간색 스포츠카. 네. 찾아봤는데 여기 준호 매니저 모르는 세대군요. 네. 버튼만 저랑 누르면 얼마 이제 차이 안 나는데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버튼만 누르면 주차장에서 나오고 예. 버튼만 누르면 주차장으로 맞아요. 들어가고 자율주행 오늘도 또 뭐 하겠어요. 어제도 이제 피런티어라는 예. 기업이 한 16점. 사실 국내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제가 이제 피런티어라는 거를 여러 차례 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버전 13.2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3.2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되는 건데 네. 이제 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주차장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게 굉장히 간편하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 버튼만 딱 누르는 순간 내가 목적지까지 그 주차장까지 바로 그러니까. 운전을 해서 사실 웨이모와 비교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어떤 맵의 이제 코딩에 의해서 라이다와 레이더와 각종 센서로 그 길 따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건데 예. 각종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땐 차가 그냥 멈춰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 차는 FSD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에서 또 주차장까지 그리고 실제로 예. 우리나라보다 도로
그 환경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비보 좌회전과 우회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중간중간 지나가는 뭐 킥보드와 네. 또 뭐 자전거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무난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인간의 개입도 12.5 대비해서 거의 5배, 6배 줄어들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거의 지금 이거는 사이버캡을 염두에 두고 나온 버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그 트럼프도 결국에 그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 전기차 보조금 혜택 네네.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철폐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건 괜찮다. 오히려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과 규제 완화만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이젠 자율주행을 하기 자기밖에 위해서 없겠죠. 맞습니다. 네, 전기차를 이제 테슬라밖에. 살 수밖에 없는 네.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지금 많은 이제 호평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규제만 풀어진다고 했을 때는 뭐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에도 규제가 완화됐을 때 미국 전역에 이제는 빠른 속도로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는 2025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제가 자유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그 자유로의 이 자율주행의 어떤 이제 개화 시기가 더욱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랬을 땐 국내 현대차를 비롯한 반 테슬라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속도를 낼 구글도. 수밖에 네.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퓨런티어가 급등했을 때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인 현대차와 공동으로 라이다를 개발하고 네. 있는 SOS 랩이 같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테슬라 향 수혜주는 퓨런티어 그리고 과거에 인케미세서를 공급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오피스 앱을 공급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이 세 기업이 사실 테슬라 향의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YJ 링크라는 기업이 최근에 아까 SMT 표면 실장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완전 테슬라죠. 맞습니다. 네. 이 네 개 기업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SOS 랩이라든지 아니면 슈어 소프테크 2대 주주로 있는 슈어 소프테크 아니면 현대 오토 에버 오토에버. 이런 기업들 라이콤 이런 기업들이 현대향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율주행 13.2 버전. 미국은 뭐 드라이브웨이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주차하고 빼기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버튼 하나로 되는 세상을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냈네요. 자, 오늘 일발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